서울의 한 작은 원룸 창문을 통해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인다. 25살 정미, 그녀는 베란다에 서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집게를 쥐고 팔에 난 털을 하나씩 뽑아내고 있다. 정미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은 그녀에게 오히려 위안이 되는 듯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정미는 이미 2시간째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붉은 반점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뽑아낸 털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 그만. 정미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미는 흠칫 놀랐다.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집게를 내려놓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정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한여름임에도 그녀는 긴 소매 셔츠와 긴 바지를 입었다. 머리카락은 모자 속에 꼼꼼히 숨겼고 눈썹은 문신으로 그려져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 정미는 항상 이상해 보이는 존재였다.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녀를 정미 씨, 오늘도 덥지 않아요? 옆자리의 동료가 물었다. 정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털을 뽑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사무실. 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정미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업 시간 그녀는 자신의 팔에 난 미세한 털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정미는 작은 털을 하나 뽑아냈다. 그 순간 미세한 아픔과 함께 이상한 희열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 이후로 정미는 자주 팔에 난 털을 뽑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미는 머리카락과 다른 신체 부위의 털까지 뽑기 시작했다. 털을 뽑는 행동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그녀의 몸은 붉은 반점과 상처로 가득해졌다. 정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정미의 손톱 끝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빠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딸의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정미야, 왜 그러니? 어머니가 물었다. 그냥 스트레스가 풀려서요. 정미는 대답했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병원 방문과 상담 치료.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 정미의 털 뽑기는 멈추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은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정미의 성인 생활은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사회생활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정미는 중얼거렸다. 긴 소매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문신한 눈썹을 정리하는 일상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정미 씨, 왜 항상 그렇게 입어요? 더운데? 누군가 물을 때마다 정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추위를 잘 타서. 거짓말이 입에 배어 있었다. 데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소개팅에 나갔지만 상대방의 의아한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가족들은 정미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정미야, 이번에는 좋은 병원을 찾았어? 한번 가보자. 어머니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밤이면 정미는 홀로 울었다.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쯤 이 악몽 같은 나날들이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내면의 갈등은 더욱 심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은 자꾸만 털을 향해 움직였다. 그럴 때마다 정미는 자신을 향한 분노와 좌절감에 빠졌다. 난 왜 이럴까? 왜 멈출 수 없지? 정미는 독백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망가졌어. 그녀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난 실패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또 눈썹을 다 뽑아버렸다.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눈썹을 그리는 것도 지쳐간다. 사람들은 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걸까? 나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이 충동은 날 놓아주지 않는다.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정미의 인생이 어둠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교회의 한 선생님이 정미를 눈여겨보고 다가왔다. 정미 씨,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선생님이 물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했는지를 알아주길 바랬다. 교회 선생님과의 대화는 정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선생님은 정미의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 정미 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힘이 있습니다. 털을 뽑고 싶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털을 뽑고 싶은 생각을 주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마귀의 힘은 깨어질지어다. 교회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정미는 털을 뽑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털을 뽑으라는 생각을 주는 마귀의 머리는 깨어질지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는 처음엔 충동적으로 의심과 갈등이 수없이 일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미는 자문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털을 뽑고 싶은 충동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정미는 계속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내면 속 어둠은 서서히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털을 뽑고 싶은 생각이 문득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조금씩이나마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미는 여러 번 재발과 좌절을 겪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교회 선생님과의 대화와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정미 씨, 예수는 그리스도. 그 생각을 주는 마귀의 머리는 깨어질지어다. 계속해보세요. 세상 사람 누구나 정미 씨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선생님의 말은 정미에게 다시금 큰 도전이 되었다. 정미는 다시 힘을 내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순한 이름을 부르며 미칠 것 같은 충동과 싸웠다.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털을 뽑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상상만 했던 평화가 더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정미는 자신이 많이 변화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같이 털을 뽑지 않았다. 충동이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렀고 그 결과 그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정미는 이제 긴 소매옷과 모자를 벗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 나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그 마귀의 충동적 생각이 깨어집니다. 정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정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